마지막이카야 152개 경을 관통하는 일을 마무리했고, 이어서 15개 품을 매주 2번의 수업을 통해서 한 품씩 품별 정리하는 일이 어느새 요번 주가 마지막 15번째 품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하고 목요일 수업, 목요일 날 형편이 좀 어려우면 다음 주로 한 주 미룰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번 더 수업을 하게 되면 품별 정리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한 주 또는 2주에 걸쳐 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드린 거 보면 이 육처 품에 속한 10개의 경이 하나의 경으로 이렇게 몇 장씩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 하나가 한 페이지에 쏙 들어가게끔 일단 좀 압축을 해서 표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표라고 해서 많이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경 번호, 이 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럼 부처님 또는 부처님과 사리부타 전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넣고, 그리고 제일 바닥에는 이제 경마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외우다시피 기억해야 하는 문구들이 있다고. 이제 그런 문구 하나를 대표적으로 남기고. 요 정도 표를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 표를, 형식을 갖춰가지고 이제 경들을, 세워 넣는 작업을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 형식을 만들고 첫 번째 품 경전 10개 지금 채웠어요. 이제 그 작업이 일단 다음 주, 이렇게 보면 우리 다음 주 수업부터 이제 그 내용, 그거를, 한 주가, 아마 한 주는 좀 어렵지 싶어. 그래도 또 이렇게 표라도 한번 쭉 보고 가려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2주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제가 이제 사실은 또, 최종적인 압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를 가서 이 전체적인 과정에 최종 마무리의 회향법회를 하잖아.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이제 그 마하메우나워 선언의 스님들이 축사도 좀 하고 설법도 하고, 또 그 마찌마니까야 중에 경 하나를 선택해서 그 중에 그 절에 그날은 하여간 몇 분이 참석할지 모르지만 그 아침 저녁 예불 시간에는 1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예불을 한다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 회양법회야 그렇게 다 모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여러 스님들 참석해서 마찌마니까야 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빨리 이렇게 낭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경을 암송해 주겠느냐 하고 지금 이제 경 제목을 달라. 그래야 또 저는 그거를 경에다가 우리말 발음까지 좀 타입을 해서 법우님들 나눠드려야 스님들이 진짜 그 멋이 참 환희로울 거야. 그 참 여러 스님들이 마찌마니까야 경 하나를 다 덕성한다. 그래도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작업까지 이제 하려고 그 경 제목을 알려달라 그래 놨는데, 이제 오전에 이제 그렇게 회향 법회를 마치고 나면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끼리 또 하필 또 숫자가 16이야. 저까지 포함해서 16이잖아. 그러면 절을 한 사람 이렇게 빼놓고 보면 그 스님이 2분 있지만 앞에서 15명이거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품씩을 요약해가지고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대략 볼 때 한 품을
한 7분 정도? 대략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로, 그러니까 경 10개 한 품을 압축을 해 놓으면 한 사람이 한 품의 압축된 것을 읽는 거야. 그 15명이 읽으면 끝나잖아.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4년 2개월 걸리는 마치마니까야의 최종 작업으로 함께 간 우리가 한 품씩을 압축해서 읽는 걸로 마무리한다. 이게 나는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작업까지를 스리랑카 가기 전에 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경 하나씩 압축했을 때 너무 너무 그냥 흩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렇게 이제 압축돼서 읽는 거는 가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 되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경 하나를 요약하는 거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그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한 가지를 얘기 더 하자면, 이제 나는 알리나 부부님 맞지마니까야 이 4년 넘는 공부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신다 했더니 안 된다고, 졸업은 안 된다고 해서 졸업은 안 시켜드려. 이티카 부부님, 우리 그러면 스리랑카 갔다 오면 이제 12월이잖아. 12월 달에도 공부는 더 계속 해야 되잖아. 무슨 공부할까? 다들 못 오는 애들이 11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부님 못 오시는 정보는 이제 내가 알고, 그래서 법부님한테 묻고 히티카 법부님한테 물은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서울에서 윤회 토론회 하고 아마 1월 말이 되나 2월 달이나 이렇게 이제 서울하고 부산을 조금 이제 시간을 차이를 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 한번 부산 한번 내년 초에 윤회 토론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침 우리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여기가 지난 몇 달 동안 수행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11월 9일이죠. 두 번째 토요일이니까. 11월 달부터 10일, 12일, 3달 동안 서울 모임에서 윤회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윤회를 주제로 지금 책을 또 쓰고 있고, 그러니까 책을 써가면서 함께 이제 강의하고 토론하고, 근데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이라지만 한 번 가면 대략 1시 반에 시작하면 5시 반쯤 돼야 끝난다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많이 쉬는 시간이지 토론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을 갔다 오면 동영상이 1시간 반짜리 2개, 또는 쉬는 시간에 대화 주제가 또 좀 좋은 주제로 토론을 했으면 한 3, 40분짜리 동영상까지 해서 막 3개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한 달에 한 번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윤회와 관련해서 3달간 서울 모임에서의 공부가 분량이 작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갈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에서도 뭐 목요일 법회는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가 우리 지금 하는 수업 품별 정리 때문에 이제 몇 달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가 좀 되는 대로 목요일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를 이 관통에 나가야 되거든. 마지막
맞지마니까야는 진짜 웬만해서는 안 쉬고 해도 이제 4년 2개월 그래 걸리는 건데 안구따라니까야는 뭐 워낙 양도 큰데다가 중간에 우리가 요번에도 몇 달 쉬죠? 또 중간에 어떤 특강해야 할 게 있으면 안구따라니까야 쉬면서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도가 많이 늦지만 그래도 안구따라니까야도 우리가 반드시 끝을 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목요일 수업은 안구따라니까야를 진행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지난번에 하여간 뭐 이제 수요일 하던 거지만 그래 우리가 몇 달 전까지는 화수목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법부님 나도 이제 늙는 것 같아. 이제 그 수요일 법배는 뭐 맞지마니까요 관통한 거로 뭐 훌륭하다 하고 앞으로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2번만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화요일 수업이 우리가 어떤 필요한 주제들 뭐 때로 뭐 수행 특강도 하자 하면 화요일 날 뭐 몇 달 잡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실은 또 그것도 그렇지 뭐 지난 동안에도 화요일 동안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 법부님하고 그 뭐 한 2년 가까이 걸렸지만 그렇게 이제 했잖아. 그렇게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공부를 그러니까 틀을 잡아서 가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12월부터 그러니까 스리랑카 갔다 온 다음에 12월부터 서울하고 다르게 부산은 이제 우리가 매주 공부를 하니까 매주 90분 수업을 하니까 이 윤회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토론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2월 달부터는 윤회 이야기로 그 주제를 잡아서 진행하자고요. 그래서 뭐 윤회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또 뭐 필요한 또 의논해서 필요한 주제 잡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그 맞지마니까야가 마무리되고 나면 진행되는 일까지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자, 15번째 품입니다. 6처 품인데요. 그리고 요거 어떻게 표지가 좀 잘못됐다. 이게 3-5, 15가 돼야 되는데 요걸 안 고쳤네. 지금 보니 그렇네요. 3-5, 15입니다. 6처품이에요. 살라야따나 왔고 이러는데 요 살라야따나라는 게 알리나 부분이 우리 연기 12연기 하면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파 빠짜야 살라야따나 이래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하는 바로 요 유깁이라고 하는 요 말이 살라야따나거든. 그리고 그 유깁을 조건으로 파사 이제 촉이 있고 이렇게 이제 12연기 나가잖아요. 바로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건 이제 재밌는 게 요 살이란 말은 육이야. 그리고 아야따나라는 요 말을 번역을 하기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3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요거를 입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를 처라고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육입, 육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봤지만 12연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되게 요 아야따나 할 때는 육처라고 모두 뭐 내이처, 외이처 이럴 때도 그렇고 다 육처라고 보통 쓰거든요. 그렇게 이제 2가지 번역이 있는데 요게 또 한 가지 번역은 아예 요 2개를 묶었어. 입처 라고
그러니까 요거 살라야따나 문제 앞에 6이 붙잖아. 요거를 명색을 조건으로 6입이 요렇게도 번역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경우가 6처 요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나아가서 6내입처. 그러니까 안의 것이다라는 거 내자 빼고 나면 입처라는 말로 아야따나를 번역하는 거야. 그래서 요 아야따나라는 하나의 용어가 입으로도 처로도 입처로도 세 가지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라는 거. 잠시만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살라야따나 6입일 수도 있고 6철 수도 있고 6내입철 수도 있는 요것을 제목으로 하는 품이 이제 15번째 마지막 품 살라야따나 와코 해서 6처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경을 보다 보면 무아라는 것을 말할 때도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색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온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그런 오온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오온이 그대로 6내입처, 6의입처, 그러니까 일체는 12처다 라고 말하는, 이제 그거다 보니까 오온과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처법 이게 사실은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이 6처품에서는 무아 이야기도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에 대해서 말을 해.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그렇다 하면 색성향미처법 6외입처도 그렇고,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생겨나는 식도 그렇고, 그러면 삼사화합 족도 그렇고, 그러면 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오온에 대해서 나타나는 어떤 개념들이 이제 6처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되는 요런 경우, 요런 경들을 모아가지고 10개를 이제 15번째 품, 6처품으로 묶어놓은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품별 정리로 보려고 하는 15품, 6처품은 그러하다라는 거 먼저 보고요. 자, 이제 표지에서 한 장 넘기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 좀 물어보는 게 이거지 뭐. 자, 먼저 6처품 보군요. 6처품은 마치마니까야 143번 아나타 핀디카를 위한 가르침 경, 144번 찬나를 위한 가르침 경, 145번 뿐나를 위한 가르침 경, 146번 난다카의 가르침 경, 147번 라훌라를 위한 가르침의 작은 경, 148번 육육경, 149번 육처에 속한 큰 경, 150번 나가라 윈다경, 151번 탁발음식의 청정경, 152번 기능수행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알리나 부모님, 이 10개 경 중에 어떤 게 제일 비중이 클까? 다 비중이 큰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니까 그렇지. 좋아요.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제자들을 위한 육처에 속한 큰경, 그게 더 좋죠. 그것도 그렇고요. 히디가 부부님. 저도 육체에 속한 큰경 생각.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못 고르겠더라. 아니, 우리가 사실 이제 그동안 보면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경들이 사실은 뭐 한두 개씩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10개의 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히려 오온에 대해서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이런 부분을 육처로 대체해서 설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가운데 대부분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오늘 수업에서 어떤 경이 가장 비중 크다 할까라고 좀 살펴봤는데 못 찾겠어. 그래서 그냥 오늘은요 경을 쭉 좀 첫 번째 경부터 각각의 경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이 143번 아나타 핀디카를 위한 가르침 경이거든요. 왜 첫 번째 경인데 143번이야? 이게 보통은 한 품이 경 10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정리한 14번째 품, 분석품만 유독 12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품에서는 143번부터 시작하는 152번까지 그렇게 되죠. 아나타 핀디카를 위한 가르침 경은 아나타 핀디카가 누구죠? 그래, 극고독장자죠. 그래, 금강경에서 거의 유명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지? 이시불제 사위국 기수극고독원 이래 나오는 거지. 그 기수극고독원이라는 게 기수왕자와 극고독장자잖아. 그 극고독장자, 극고독이라고 번역한 빨리 원어가 아나타 핀디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나타 핀디카 장자, 극고독 장자 이러면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 기원정사, 그러니까 기수 극고독 원 이게 줄여서 기원정사잖아. 기원정사를 세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부처님의 그 45년의 부처로서의 삶의 후반기를 거의 대부분 기원정사에서 머물죠. 그러니까 불교 역사에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병이 걸려가지고 나이 들고 늙고 병들면 다 죽기 마련이지요. 이분도 그렇게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커다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드니까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머지않아 죽겠구나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거야. 부처님한테 안부를 좀 전해라. 인사를 여쭤라.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가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이렇게 큰 병을 앓고 있으니 사리푸타 존자께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집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하고 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아난다 존자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아나타 핀디카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법을 설하는데, 육처품에 있으니까 이제 바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유처법 이런 육처와 관련한 법을 설한 거죠. 그랬는데,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우는 거야. 왜 그럽니까? 더 아픕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오랜 세월을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을 섬겨왔는데 아직까지 이런 본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런 본문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럴만합니다. 이런 설법은 제가자에게는 설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아이고 그래도 그 제가자한테도 이런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럴까 그럼?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그렇게 그 제가자에게 설하지 않는 가르침을 아마타 핀디카 장자가 워낙이 제가자로서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법을 설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고 나서 오래지 않아가지고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이제 죽어요. 죽어가지고 어디에 태어났을까? 6개 33천. 아니요. 6개. 좋아하는. 6개 제일. 아니야. 그 욕계 제일 밑에 사왕천에 태어난 사람은 빈비사라 왕이 거기 태어났지. 빈비사라 왕. 네. 빈비사라 왕은 사대왕천에 태어나는 걸로 나오고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도솔천에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 경의 끝에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죽었다. 그래서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말해주거든요. 뭐 그리고는 뭐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도솔천에 태어났으니까 신이잖아. 그 신이 된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대화하는 장면까지 이 경에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경에서 제가자에게 설하지 않는 가르침 이랬거든요. 요 내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저거 기억하시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경이 3개가 있잖아. 처음에 출현경에서는 3법인 재행부상, 재행계고, 재범부화 요것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경에서 연기, 12연기에 대해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꽃경에서 나오거든. 꽃경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요게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5온인 거야. 요게 한 꽃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요런 5온이 있으면 우리 삶과 관련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을 모두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중생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욕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잖아. 요 세상은 중생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중생의 영역인 세상에 색수상 행식이 있으면 이제 요거 말고 있는 건 뭐가 있어? 중생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게 하나 있잖아. 그죠? 벗어나 실현되는 거. 요게 뭐죠? 열반이지. 그러니까 있는 거는 중생들의 세상 안에 색수상행식 5온이 있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거.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된다는 게 뭐야?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아라한, 요걸 말하는 거잖아. 그게 열반이거든.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오직 5온과 열반. 요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색수상행식 5온을 삼법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행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삼법인의 일이 뭐냐 하면 재행, 무상. 이가 재행, 개공.
요건 뭐야? 색수상 행식이라는 이 행들은 모든 행은 무상하다. 그러면 요 행이라는 것은 중생의 영역인 세상에 속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은 무상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무상한 그것은 다 괴로운 거야. 불만족한 거야. 그리고 나면 삼법인의 세 번째는 뭐야? 제 행 대신에 제 법을 쓰죠. 제법 무아. 이랬을 때 이 법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이게 있는 거야. 이 있는 건데 제법이니까 있는 건 모두 무하다. 그래야 되잖아. 그럼 있는 거 모두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야? 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행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시려 되는 널판. 여기에 있잖아. 요게 오온이라는 게 가지는 기본적 의미죠. 자,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하면 아라한의 삶에 해당하는 열반. 그러면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의 삶에서 있는 거는 뭐야?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야. 그런데 좀 전에 좀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 세상에 있는 거 요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일체는 12처다. 요거는 등호고 요거는 이어. 일체는 12처. 12처라는 게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 이렇게 12처가 일체다라고 말하면 이 일체라는 것도 있는 거 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 일체는 12처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면 무명부터 시작하는 거야. 12연기. 그러니까 이 일체는 12처라고 말하는 이거는 무명으로부터 무명의 영향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무명의 영향 위에 있는 거는 다시 말하면 중생의 삶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낼 수가 있어. 아,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오온하고 일체는 12처라고 말하는 12처하고 이게 같은 거네. 요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잘 주목되지 않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12연기를 해석할 때 이런 오온에서 6초로 넘어가고 거기에 그 자촉과 작이라는 활성 요소로 펼쳐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색수상행식 오온하고 일체는 12처라고 말하는 6내 2초, 6의 2초 요게 같은 거다. 자, 요게 이제 일단 같은 거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 그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가 있는데 요거는
안처란 말이야. 근데 처라는 것은 식 더하기 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안식, 안근이 함께한 거야. 그리고 이식, 이근, 비식, 비근, 설식, 설근, 신식, 신근, 의식, 의근. 요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게 처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12처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요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12처라고. 자, 요렇게 놓고 볼 때 5온과 12처가 사실은 같은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거 같은 거다라고 하면 12처가 이렇게 있을 때 5온하고 같은 거니까 요 중에 어떤 거는 색이고 어떤 거는 수, 상, 행, 식인가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색이라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물질. 여기서 지금 색은 어떤 게 있죠? 색성형 미촉.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좁은 의미의 색이고, 그러나 색성형 미촉 요거는 물질이라는 의미의 넓은 범위의 색이죠. 색이 여기 있어. 근데 사실은 색이 색성형 미촉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색이잖아. 그죠? 몸이 색이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만큼도 색인 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 색 두 개를 안의 색, 밖의 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몸은 내 거, 안의 거. 그리고 몸 밖에 있는 물질들. 그래서 안의 색, 밖의 색이 있어. 그래서 오온 중에 색이라는 것은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색이야. 수는 어디 있죠? 수는 안 보이네. 상은 어디 있을까? 응? 초계가 해갖고 생기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생겨나는 거 일단 접어두고.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 왜냐하면은 5온이 12처라고 했으니까. 수도 없더니 상도 없네. 행은 어디 있어? 행도 없네. 식은 어디 있어? 식은 보이죠?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게 10온이잖아. 10온이라는 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6가지로 펼쳐 놓은 거지. 요 6가지를 다 합해서 말하면 이게 식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 내지 의식 요게 식이야. 여기 의근이라는 건 뭐야? 요 근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눈이잖아. 이 몸에 있는 눈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히티카 버부님을 보면 히티카 버부님이 빛을 매개로 몸에 속한 보는 기능, 이 안근에 포착이 되잖아. 그러면 안근이라고 하는 이 몸의 기능이 히티카 버부님의 모습을 빛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정보를 받아들인 거야.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육체적인 눈이 히티카 버부님이라고 직접 알진 않잖아. 요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안식이라고 하는 식 가운데 보는 역할을 하는 안식에다가 전달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는 몸의 기능으로 받아들여서
이 분별해야 하는, 인식하는 주체인 식한테 전달을 해주잖아. 그러면 식이 근이 받아들여서 전달해주는 그 정보를 분별해가지고 히티카 부분이며 알리나 부분이며 이렇게 구분해서 알잖아. 식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가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 띠 위자나 띠띠 위냐나 분별해서 한다. 달리 말하면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다 이래 되잖아. 식은 그렇게 인식하는 거야. 어떤 거를 근이 받아들여서 전해주는 정보를 분별해 하는 게 식이라고. 그래서 근과 식이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근 내지 신근이 몸이다, 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거잖아. 그런데 세상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고. 물질 아닌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색수상 행식 중에 여기서 물질은 어떤 게 있어? 물질은 색만 물질이요. 수상 행식은 이게 다 물질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 식이 인식을 한다라고 해도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의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몸 없이, 그러니까 물질 아닌 것, 수상행식, 그 중에 이제 식은 일단 인식하는 자라고 보면, 수, 느낌에 대한 거, 상, 경향에 대한 거, 행, 형성작용에 대한 거, 요것도 수온이니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쌓여 있다는 거잖아. 온이라는 말 자체가. 상이라는 거, 요 상이라고 하는 경향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쌓여 있다는 거잖아. 있는 거야, 어쨌든. 물질 아닌 걸로. 행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 아니니까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행온해서 쌓여 있는 거라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는 자이지만 식온해서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 마음이 있잖아.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대상 가운데 물질 아닌 거.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성행 미촉 법은 어쨌든 외입조니까 대상이란 말이에요. 인식 대상. 그런데 그 중에 색성행 미촉은 물질인데 법은 물질 아닌 거거든. 그래서 물질 아닌 곳으로의 법이 있는데, 그러면 의근이라는 건 무엇 하는 거냐 하면 법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의식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 그러면 의식이 의근이 전달해 준 법의 정보를 분별해서 아는 거라고. 아, 지금 내가 좀 괴로운 느낌이 있구나. 이것도 의식이 의근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분별하는 것이. 이런 식. 요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안근 내지 신근은 몸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아 아는 기능이 있는 거요. 정보를 받아서 전해주는 정보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근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니까, 몸이 아닌데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의식에다 전달해 준다고. 그럼 이 의근은 뭐요? 몸 아니고 기능을 하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식이, 안식은 안근이라는 몸에 속한 게 있어서 물질을 받아들이는데, 물질 아닌 것은 몸이라는 매체 없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분별해야 하니까, 의근이라는 것은 의식이 직접 받아들이는 작업까지를
하는가 보다.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할 수 있겠지 뭐. 그러면 의근도 식에 속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식부터 의식 그리고 의근까지를 포함한 요거는 전체적으로 식인 거야. 색이 있고 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색이 있고 식이 있는데 수상행은 안 찾아지잖아. 그럼 이 수상행은 어디 있겠어? 12처, 일체는 12처 가운데서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아닌 대상이야 라고 있는데 여기에 물질 아니다 하는데 그게 무엇이? 이 자리가 비어있잖아.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게 법이구나. 그래야 식이라는 마음이 색과 색 아닌 대상인 수상행 그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는 요렇게 5온과 12처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5온하고 일체는 12처라고 하는 이거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 개념 5온과 12처가 어쨌든 열반을 제외하고 나면 있는 거 모두요. 요런 두 가지 개념이 만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2처 중에 무언지 모르는 법이라고 하는 게 5온과 12처가 하나다라는 요런 이해로 보면 수상행이라는 게 법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12처하고 5온이 1대1로 딱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렇게 말을 하지. 5온이 있는데 인식 주관인 식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5온이 있는데 이 5온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내가 5온이니까 세상아 5온이라는 이름으로 나에 맞춰 있어라 이래야 주놓거든. 세상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있냐 하면 색수상행식 5온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알게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세상은 물질적인 거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요런 상태의 것들로 있거나 아니면 물질 아닌 어떤 것으로 있거나 요렇게 세상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나에게 세상을 맞춰라 이럴 수는 없다고. 세상 생겨먹은 대로 내가 맞춰가지고 인식해야 되지.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더기가 세상 생겨먹은 그대로 색을 인식하는 거로는 안식이라고 나눠주고 성을 인식하는 건 이식이라고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펼쳐준 거지. 요렇게 5온이라는 것을 세상 생겨먹은 대로 펼쳐가지고 일치시켜주다 보니까 그 중에 색과 식이라는 것은 명확히 자리가 나타나는데 수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또 여기서 무언지 설명되지 않는 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건데 여기 빈 거 여기 빈 거는 맞춰주면 되지 뭐. 이래서 법이라는 것은 수상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이 근데 사실은 이 법에 대한 개념이 우리 그 부파불교 시대가 있잖아요. 부파불교 시대에 보면 이 법이 무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학자들 간에 주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그 부파불교 시대에 이 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을 그 뭐 책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 최봉수 교수님 책에서 그 부분을 부파불교 시대의 법에 대한 해석 다양하게 이런 데 나와 있던 것 같아. 그래 보는데 사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 부파불교의 학자들이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거 우리가 이해를 못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우리는 그 부파불교 하던 분들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아비담마도 안 보지, 청정도론도 안 보지, 주석서도 안 보지, 오직 니까야라고 하는 경으로 경을 직접 해석하잖아. 사실은 지금 이게 그 부파불교에서 법을 설명하는 그 분들도 당신들대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 근거가 무엇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후대의 다양한 교재들을 연구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재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야. 물론 뭐 지금 그 책을 다시 보면 제가 좀 이해하는가 몰라도 이미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보면서는 진짜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막상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직 니까야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사실은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5온하고 12초가 내용상으로 하나요. 그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이 말하고 이건 100%거든. 열반 제외한 모든 거라고. 일체는 12처라고 하는 것도 열반 제외한 모든 거라고. 이건 같은 거야. 이거를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색수상행식 5온 거기에 집착하면 오치온인 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세상 생겨먹은 대로 펼쳐놓고 세상을 이해하자, 삶을 이해하자 라고 하면 12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온과 12처는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눈으로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이라는 게 뭐 그래 복잡한 게 아니네. 그 부파불교 시절에 그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그 참 교재의 선택의 문제가 있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렵고 나로서는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을 가지고 보면 이게 타당하잖아요. 이런 설명은 아주 적절하거든. 그래서 이제 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1차적으로 아는 거야.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이 굳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부처님이 웬만한 거는 다 이런 특별한 주제들은 부처님이 정의를 해주잖아. 분석경이나 이래 해서. 근데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런 정의가 없다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법이 어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달리 정의 안 해줘도 5온하고 12처를 하나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이 나오는 거야. 자, 요게 이제 1차적이고, 그런가 하면, 히디가 부부님 우리 요새 아침 독성 할 때, 그 수행경전 이제 한동안 있잖아. 그 중에 이제 대념처경에, 대념처경이면 이제 신수신법, 그 법념처의 소분리로 사성제가 있잖아. 그리고 사성제가 고집멸도 4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고, 그럴 때 고집성제하고 고멸성제를 어떻게 관찰하라.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성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념적용이 법념처 수행 안에서 사성제의 관찰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집성제와 고법성제, 고멸성제를 어떻게 관찰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 제가 이 얘기를 아침 독송에서 몇 번 했지. 고집성제는 가래다 이러면서 이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가. 요래 가지고 가래는 안일이 설신의에서 생겨나고 자리 잡는다. 색성현 미적 법에서 생겨나고 자리 잡는다. 안식 내지 의식에서 생겨나고 자리 잡는다. 안촉 내지 의적. 해서 이건 촉에서 수에서 상에서 사에서
에에서 그리고 윗닦아 윗자라 이래가지고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으로 6개의 조를 10개의 자리 내이초 외이초 식촉수 내이초 외이초 식촉수 상 사에 윗닦아 윗자라 그래서 제가 그 60번이나 똑같은 여기에서 생겨나고 자리 잡는다. 요거 말하고 6개 곱하기 0이니까 그런가 하면 그 멸성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하자면 안에서 생겨난 가래는 그러니까 안에서 생겨나고 자리 잡는 가래는 안에서 버려지고 소멸한다. 이렇게 고집성제 고업성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성제의 고집 고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대념초경밖에 없다고.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다른 경들은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진리분석경이라든가 이렇게 사성제를 말하는 경들은 그냥 사성제에서 괴로움은 이런 게 있고 그 원인인 고집성제는 가래요. 이렇게 이제 딱 짚어주면 되잖아. 근데 대념초경에서 사성제가 하나의 소분류 대상으로 나온 거는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하라, 관찰하는 수행을 하라 이거잖아. 무엇을 관찰하라고 할 때 단지 가래가 고집성제야 요렇게 관찰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 요게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느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안이비술신의 색성향미촉에서 10자리 60개를 알려주잖아. 그리고 그게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소멸한다고 또 그렇게 알려주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법은 수상행이다 하는 요 문제 요 관점에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해야 돼. 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에서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과 색성향 미촉은 색이고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 요거는 식이고 법은 수상행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일체다 이래 됐잖아. 일체다. 그럼 그거밖에 없어야 되잖아. 그거밖에 없어야 되는데 대념초경이 제시하는 수행의 테크닉에서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라나고 버려지고 소멸하는 걸 보라 하거든. 외이초에서도 보라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말하자면 일체를 벗어난 걸로. 왜냐하면 일체는 내이초와 외이초 뿐이잖아. 이걸 벗어난 걸로 촉에서도 가래가 생겨나고 자라나고 버려지고 무너진다. 그거 봐라 이러거든. 수도, 상도, 애도, 상도, 사도, 애도, 밑닦아, 밑자라다. 이래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일체 안에 안 속하잖아. 아니 그러면 분명히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해서 오온이라는 게 일체고 일체는 12처 이래가지고 6내입처, 6외입처가 있는 거 단데 대념초경에서 알려주는 수행 방법 관찰하라는 거는 그 일체 밖의 거를 보라고 하잖아.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야. 지금 아나타핀디카 장자한테 사리푸타 존자가 설명하는 그러니까 설법한 법이 듣고 나서는 아이고 제가 저한테도 그 얘기 설법을 해주세요 이러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을 안 하고 가잖아.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재밌는 주제야. 자 여기서 보면 이 오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온이 집착하면 오치온이다 이래야 되는데 히디가 부부님 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보았죠. 첫 번째는 유신 이래가지고 식이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요게 나는 누구냐? 몸과 마음이 함께한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이게 나지 뭐. 그 다음에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마음하고 몸이, 그러니까 식과 색이 있는데 식과 색이 뭐 그냥 멈춰 있나? 살지. 사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식과 색으로 시작하는 내가 사는 과정에 생겨나서 쌓이는 것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해? 그게 바로 수상행위니까 색과 식의 수상행위 생겨나서 쌓인다고. 그러니까 내 삶에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거는 색하고 식하고 수상행위야. 그러니까 색, 수상행식, 오온이 되잖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이 사실은 유신이 오치온이다 라고 해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나요 라고 정의되잖아. 그리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의 세 번째 답이 또 나오지. 오치온이라는 것도 이래 보면 무덕이잖아. 색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 있는 거고 수상행식이라는 게 다 쌓여 있는 거야. 쌓여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식과 색으로 시작해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 쌓여 있는데, 말하자면 사실은 오온, 색, 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쌓여 있는 거야. 지난 삶의 과정이 흔적을 남기면서 쌓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별게 아니고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오온이 오치온이 되면서 내가 되잖아. 그러면 이 오치온이라는 나는, 이런 거 보니 오치온인 나는 또 그냥 가만히 서 있나? 안 그렇잖아. 오치온이라는 나 자신이 살잖아. 내가 지금을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오치온이 지금을 살아가면서 삶을 계속 지금을 살아서 쌓으면서 변해가잖아. 그럴 때 재밌는 게 뭐야? 연기에서 12연기에서 식과 명색이라는 게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색이 있고 식이 있는데 요 명이 분석경에서 뭐라고 정의해줘? 수상사 촉작의잖아. 그런데 집착의 양상경에서 행이 무엇냐 하면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 6가지 의도로 나오잖아. 수상사라고 할 때 사는 그대로 행이거든. 그러니까 명이라는 거는 수상사 촉작의라고 정의가 되지만 몸통으로 수상사가 있어. 수상사가 있으면 뭐야? 색이 있고 수상사가 있고 식이 있으니까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 상태는 오온인 나를 구성하죠. 거기에 촉과 작의라고 하는 두 가지를 보니까 이게 촉이라는 게 여기 있고 작의라는 게 여기 있잖아. 작의라는 게 뭐야?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잖아. 어떤 식으로 인식해? 근이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여서 식에다가 전달해주면 식이 그걸 받아서 분별해 아는 이런 방법으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걸 뭐라 그래? 그게 의라는 마음의 작용이다. 뭐 의는 이렇게 식이 몸과 함께 하니까 의라고 불린 거지. 그래서 작의라고 하는 요것이 기본적으로 내입처와 외입처가 딱 있는데 이게 일체인데 이런 일체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을 산다고.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내입처가 어쨌든 안이비설신의라는 거는 나고 인식주관이잖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입처는 어쨌든 대상이고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근이 정보를 받아서 전달해주면 식이 분별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인식을 해서 아는 것, 식을 만들잖아. 이렇게 작의라는 작용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이게 내입처와 외입처가 단지 서 있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활성화된 작용이라고.
그게 자그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안과 색이 자그에 의해서 식을 만들면 이 세 가지가 알리나 부부님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내가 안 내입처로서 색 외입처를, 그러니까 해피스님이라는 인식주관인 내입처인 내가, 알리나 부부님이라는 인식 객관을 자그해가지고 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요 식이 내가 보고 아는 거니까 한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과거의 버부님을 보고 알리나 부부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지금 보면서 보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알리나 부부님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입초도 외입초도 거기서 자그해서 생겨난 식도 이게 동시에 있는 거야. 그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서 만난다. 그걸 삼사화합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문으로는 삼사화합이라고, 니까야에서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여기서 색이 있고 명안의 수상행이 있고 촉과 자그라는 두 가지가 있고 식이 있어서 촉과 자그 빼놓고 나면 오온이고, 오온이라는 건 그대로 육내입초, 육의입초, 일체고, 그런 가운데에 촉과 자그라는 요 두 가지는 요거는 오온, 오치온인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을 산다, 활성화된다. 지금 나의 삶을 활성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성요소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 그리고는 요 활성요소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식과 명색 이렇게 부르면서 이 식과 명색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한 세 번째 완성이잖아. 요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촉과 자비를 뺀 오온은 내입처, 외입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오온과 12처가 같아. 그때의 법은 수상행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활성 존재로 있으니까 여기에 촉과 자비라는 활성 요소가 작용을 하고 그게 그대로 내입처, 외입처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식과 명색이라는 요 내용하고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는 요 내용이 알맹이가 같은 거야. 이렇게 봐야 되지.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오온과 12처가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거를 살아가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활성 존재. 요것이 내입처, 외입처의 활성화된 상태. 그 활성화된 상태가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죠. 요것도, 알리나 부부님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일체를 말하는 경이 35번 상류도에 30개가 그냥 이어져서 나오거든? 그 30개의 경 가운데 맨 처음에 있는 일체경만 일체는 12처다라고 말하고, 뒤에 29개, 뒤따라 나오는 29개의 경은 일체를 뭐라고 다 말하냐 하면, 바로 촉과 자그에 의해서 활성화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 5가지를 가지고 일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된 일체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하고 내입처, 외입처가 촉과 자그의 활성 요소에 의해 활성화된 일체. 요 두 개가 같은 거야.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법이라는 게 수상행인데 가만 보면 활성화된 삶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잖아.
이게 삶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요 관점에서 보면 그냥 멈춘 상태로 일체는 12처요. 요렇게 말한 거 하고, 아, 그렇다면 이런 네이처, 웨이처의 일체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삶을 구성하는 거는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게 요점이야. 근데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따로 있다라고 하는 요것도 없는 건가? 있는 거야, 그치? 있는 거라면 크게 개념적으로 보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열반인 법 하나를 제외하고 있는 거는 다 오온에 속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어서 진행되는 이 삶을 구성하는 거, 자, 개념 적용에서 말하는 네이처, 웨이처에 이어서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는 일체라고 12처라 해도 그 외에 식촉수, 상사에 위탁과 위자로 이거는 12처에는 안 속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있잖아. 있으니까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잖아. 어디에 넣어야겠어?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 물질은 아니잖아. 색성형 미촉에 넣을 수는 없다고. 물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법에 속하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지, 부부님?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거 잘 못 보잖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대념 적용에서 법념처라는 이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가래가 이렇게 60군데에서 생겨나서 자라나고 버려지고 소멸하는 것을 보아라 이래잖아. 있으니까 보라고 하는데 잘 못 보잖아. 이걸 누가 보지? 아니야. 아라한까지는 아라한은 보다는 훨씬 낮은 데서 볼 수가 있어. 아, 그래요. 희대가 법님 누가 볼까? 훨씬 낫어요. 이게 뭐냐 하면 법념처라는 게 영처잖아. 사띠바타나.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이잖아. 대상을 법으로 삼은 거지.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 안에 법념처가 들어있다고. 사띠를 확립한다는 게 뭐야? 사띠가 뭐죠? 그래, 알아차림. 우리가 내가 눈 밖에 있는 두 분 법부님을 보아서 아는 거. 육체적인 눈을 떠서 두 분을 보아 아는 거 하고는 다르게. 사띠라는 것은 나의 안쪽 방향으로 눈 뜨는 거잖아. 사띠를 확립한다. 사띠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이게 신수신법 순서로 올라갔다. 법념조 수행을 하는 법이 드러나는 경지를 보는 거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내가 이미 사띠를 확립해가지고 더 높은 사띠의 확립으로 가는 거잖아. 법념조 수행, 법의 윗바잖아. 이걸 하는 거잖아. 그렇게 사띠가 확립돼서 안으로 눈 뜬 사람한테는, 그죠? 참 멋진 표현이야. 사띠가 확립돼서 안으로 눈 뜬 사람한테는 이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는 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삶이 사실은 뭐 그냥 나도 모르게 후다닥 지나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화내고 앉아있지만 그지? 그런데 사띠를 하면 어떻게 돼? 사띠가 확립되면 그래, PD가 보면 알아차린다. 안으로 눈 떴다. 나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여기서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버럭 화내고 있다. 이거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니까 참아내고 화 안 내잖아. 이게 사띠 의미잖아. 그죠? 사띠를 확립한다. 바로 사띠를 확립해가지고 이제 눈 뜬 사람한테는 이 내면의, 그러니까 지금 나의 지금 삶의 진행이, 그러니까 활성화된 삶이 보이는 거야. 타당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활성화된 지금 삶을 구성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12처 안에서 담아줘야 되는데,
그걸 대상 가운데 색성형 미적 물질로 담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법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그 부파불교 시대에 그 많은 논사들 그 법에 대해서 참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해석을 하더라 했는데, 요렇게 보면 이것도 어렵지.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설명이, 자, 고정 상태로 보면 어떤 존재성, 육내입조, 유괴입조가 일체라고 하는 이런 고정 상태에서 보면 법은 수상행위야. 그런데 이게 작의와 촉에 의한 오온이 식과 명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지금 삶의 과정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없는 것 같지만 삿띠가 확립되어 가지고 눈을 둬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대상인 거야. 그 대상이 어디에 속한 대상이요? 물질 아닌 거니까 법에 속한 대상이야. 그럼 법은 무엇이냐? 법은 무엇이냐? 자, 요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법처에, 그러니까 제가자에게 설하지 않는 가르침 앤드 법처의 이해 이랬는데, 제가자에게 설하지 않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해석해 보았는데, 대념처경의 법념처에 속한 사성제에서의 고집과 고멸에 관한 서술과 연결됩니다. 지금 설명했죠? 그러니까 법처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한다. 법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보면 수상행위야.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뜬 사람, 삿띠가 확립된 눈뜬 자의 입장을 보면 활성화된 지금 삶을 구성하는 것들, 이것도 법에 속하는 거야. 법이 무엇일까? 법은 수상행, 그리고 지금 활성화된 지금 삶을 구성하는 것들, 이게 법이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경의 입장에서는 정확하죠. 이 경 하나만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알리나 부부님, 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과정을 이제 오늘 이제 부부님 마무리하시는데, 마무리 수업의 내용으로 아주 흡족하죠. 저도 어떻게 덕분에 설명을 좀 잘 해낸 것 같으네.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조금 일찍 마칠까요? 네. 재밌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등강이시라.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미인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해룩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해룩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